그 신탁의 핵심은 뭐예요? 수익자가 누구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속여. 아이고, 신탁계약 해지하면 여러분 앞으로 가요. 해지권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영상은요, 지주 작업에서 신탁계약 악용 사례에 대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상담을 참 많이 오세요. 근데 대부분 이제 피해를 입고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해결이 참 어려워요. 경기도 화성시 쪽에서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왔는데 놀란 게 10년 전에 이미 피해를 보셨는데 정말 수많은 변호사님들을 만나고 소송도 하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맨날 패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탁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너무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만들어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패소한 재판이 너무 많아요. 뭐 요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 이 선례가 있어 놓으니까 깨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시행사 또는 시행대행사가 지주작업을 할 때 저를 찾아오세요. 이런 신탁계약서가 뭐 이게 나한테 혹시 불리하진 않아요? 이런 오신 분들은 정말 왔다죠.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 비용만 내시고 본인이 피해를 안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신탁계약서 자체를 고쳐드려요. 그 비용 얼마 안 되잖아요. 소송하려면 돈 많이 드는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앞 단계에서 오시면 상담이나 또는 신탁계약서 검토 내지 수정만 해가지고 아무런 피해를 안 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런 피해 안 보게 고쳐드리고 이렇게 못하면 이건 저놈들 사기꾼이다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식으로 악용을 하냐면 여러분이 어디에 땅이나 건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행사 또는 시행대행사가 와가지고 내가 여기 허물고 또는 나대지에 크게 건물을 지어서 신축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땅 파세요. 건물 파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대금 받고 엑시트하면 땡인데 거기에 왜 내가 얽혀 있어요?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시행사랑 시행대행사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시행사랑 시행대행사가 슬슬 승부머니 꼬드겨요. 내가 시행을 해가지고 수익이 엄청날 텐데 매매대금 지금 안 주고 수익을 엄청 많이 나중에 줄게. 나중에 준다는 놈 치고 주는 거 못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들은 슬그머니 빠지고 여러분이 건축주, 사업 주체가 돼서 건물을 올리래. 그럼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해준대. 시행대행을 해줄 테니까 명의만 지주들 앞으로 해달래. 그러다가 망하면 여러분들이 덤탱이 씌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다 여러분들이 건축주, 사업 주체잖아요. 토지나 건물을 시행사나 시행대행사한테 팔면 잔금 받고 나가면 땡인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욕심이 있어. 수익이 나면 이 매매대금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신탁계약서를 정확히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쟤네들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내가 건축주나 사업 주체가 되겠다. 그거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특히나 그거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달라붙지 않으면 곳곳에 얘네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수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냥 모르시는 건 하지 마세요. 신탁법이나 신탁계약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시행사나 시행대행사가 신탁계약을 탁 악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건물 소유주분들, 지주분들을 위탁자로 해요. 그리고 수탁자는 뭐 부동산 신탁회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땅을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수익자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딴 놈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수익자를 시행사를 넣어버려요. 시행대행사를 넣어버려요. 그 신탁의 핵심은 뭐예요? 수익자가 누구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속여. 아이고, 신탁계약 해지하면 여러분 앞으로 가요. 해지권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그리고 신탁계약은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야. 여러분한테 가, 위탁자한테 가요. 근데 해지가 되면 중도 해지잖아요. 수익자한테 가는 겁니다. 귀속 권리. 여러분한테 안 간다니까요. 해제권 자체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는 금융회사인데 매뉴얼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해제 사유가 뭐가 있어요? 없다고요. 요즘 교묘하게 시행사랑 시행대행사가 와서 여러분이 위탁자고 수익자예요 이래요.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봐야지. 거기에 우선수익자라는 걸 쓱 넣어버려요. 1번 우선수익자, 대출금융기관. 2번 우선수익자, 시행사 또는 시행대행사. 그러면 수익자는 뭐예요? 1번 우선수익자, 2번 우선수익자 다음에 꼴등이에요, 꼴등. 그건 뭐다? 내 부동산을 담보로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대출 받으려고 담보로 제공하는 건 내 이해가 돼. 그 시행사, 시행대행사가 사업비 대출 받는데 내가 왜 담보로 제공해줘야 돼? 그리고 돈은 매매대금은 얼마 받았는지 알아요? 계약금 10% 받고. 그 지들끼리 수익을 얼마를 준다. 그 시행사랑 백날 계약하면 뭐합니까? 신탁이 됐잖아요. 신탁회사가 들어간 수익 보장 계약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탁 계약서에는 1순위 우선수익자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누구다? 2순위 우선수익자가 최고야. 2순위.
그 다음에 아무리 위탁자랑 수익자랑 같아도 수익자는 뭐다? 꼴등. 그 다음 한 단계 진화해. 세 번째는 뭐냐면 1순위 우선수익자, 2순위 우선수익자가 없어. 그 다음에 위탁자가 지주인데 수익자도 지주야. 야, 요거 괜찮지 않나요? 1순위 우선수익자, 2순위 우선수익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신탁계약에 따라 뭘 갖고 있어요? 수익권을 갖고 있죠. 거기에 1순위 근질권자, 대출금융기관, 2순위 근질권자, 시행사, 시행대행사. 여러분 수익권의 근질권 설정하는 건요, 우선수익자 설정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의 근저당 잡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 근저당이고 채권에 대한 담보가 근질권이에요. 수익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채권이잖아요. 거기에 근저당 잡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질권 잡아놓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지주한테 계약금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토지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 나중에 수익을 주네만 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처분 신탁 계약서로 많이 들고 오는데, 신탁 계약서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담보 신탁으로도 들어오고요. 뭐 처분 관리 신탁 이렇게 들어오고, 담보 신탁인데 처분 특약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지주 작업을 하는데 왜 땅만 팔고 건물만 팔고 나가면 되는데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돼? 라고 할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돼요. 내 수익권에 앞서는 무언가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 신탁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소송하죠. 내가 속았습니다. 뭐 신탁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주장해봤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는요, 이 시행사, 즉 지주작업을 하는 시행사나 시행대행사가 이런 사기치는지 몰라요. 모르고 그냥 신탁계약 체결할 때 여러분들한테 받을 거 다 받아요. 신탁신청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투자설명서, 여러분들이 불리한 거에 다 사인했다니까요. 설명 듣고 확인하였음. 신탁계약을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신탁회사의 법무팀장, 감사팀장을 할 때는요, 야, 이거 저기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날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 없어. 니들 알고 체결한 거야 라고 하지만, 솔직히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들도 신탁 잘 몰라요. 근데 일반인들이 신탁계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아무리 위탁자가 날인했다고 하지만 정말 알고 날인했겠냐. 지주작업을 위한 신탁계약은 정말 내용이 공정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고 태클을 겁니다. 근데 안 그런 신탁회사도 있단 말이에요. 뭐 모르겠고, 얘네들이 뭐 시행사, 시행대행사가 지주작업한다고 사기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탁자가 날인을 했으니 신탁계약에 알고 날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겠지만, 그게 도의적으로는 좀 아니라고 보여요. 여러분들 자기 재산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작업에서 신탁계약이 시행사 또는 시행대행사를 통해서 악용되는 사례를 분명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